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연흔, 건열, 사층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퇴적 구조고요. 퇴적 구조.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지질 구조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달라요.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퇴적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들, 연흔, 건열,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지질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판의 운동이나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을 받아서 나타나는 구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암석이나 어떤 형태가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들을 말해요. 관입이나 포획, 이런 것들, 습곡, 단층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질 구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 결과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질 구조는 다 만들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들, 그걸 지질 구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질 구조를 크게 5가지를 배울 겁니다. 관입과 포획, 부정압, 그리고 습곡, 단층, 그리고 전리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6개를 우리가 배울게요. 첫 번째는 이제 관입입니다. 먼저 이거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관입.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층 사이로 뚫고 들어와 식어서 된 구조. 관입한 마그마는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관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뚫고. 관입. 여기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고요. 밑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게 다 땅이야,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와요. 마그마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굳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온 이 현상을 우리는 관입이라고 말을 해요. 관입. 그러니까 얘가 뚫고 올라온 거죠. 이거를 관입이라고 말을 해요. 관입. 얘가 지금 뚫고 올라왔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관입돼서 들어온 마그마가 결국 굳겠죠. 굳어가면 마그마가 굳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었죠? 어떤 암석이 되죠?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 되죠. 화성암. 자, 얘가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관입돼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관입암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굳었어요. 굳어져서 만들어진 형태, 암석. 이거를 이제 관입암이라고 불러요. 관입암. 이제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이 관입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겨진 거니까 화성암이겠죠. 화성암. 근데 여기서는 관입암이라고 부르면 돼요. 관입암. 그리고 이렇게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뜨거운데 손이 닿으면 어때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얘도 역시 화상을 입습니다. 원래 주변에 여기 땅이 있었는데 여기 땅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 거잖아. 그럼 이 땅 입장에서 얼마나 뜨겁겠어. 그러니까 이 땅, 마그마가 올라온 이 땅 옆에 바로 이 옆부분에 얘도 이제 화상을 입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열변성.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났다.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봤을 때 여기 관입암이 있어. 이 땅을 봤을 때 화성암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관입이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변에 열 변성 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양쪽 옆에 이렇게 열 변성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거 관입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관입암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증거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체크한 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선생님이 체크한 이 가운데 부분이랑 다른 색깔로 체크한 이 양쪽 옆에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뜨거울까? 양쪽 가장자리가 뜨거울까? 당연히 가운데 부분이 더 뜨겁겠죠. 뜨겁겠죠.
양쪽에 있는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 땅이랑 만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만나는 순간 빨리 식어버려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양쪽에 있는 가장자리, 땅이랑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운데 부분에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이때 생긴 암석의 결정의 크기는 조립질이에요. 조립질 기억나요? 입자의 크기가 큰 거야, 비교적. 근데 양쪽에 있는 얘들, 가장자리에 있는 얘들은 어때요? 땅이랑 차가운 땅이랑 딱 만나게 되니까 빨리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세립질이 돼요, 세립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관입암 안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입자가 크고요. 이 가장자리 부분은 좀 입자가 작다, 세립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두 번째는 포획입니다. 포획. 포획은 어떤 거죠? 느낌상? 사로잡는 거죠. 포획. 자, 포획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깨진 기반암의 일부가 마그마 내부로 들어가서 녹지 않고 발견되는 현상. 이때 이 암석을 포획암이라 부르고요. 마그마보다 높은 용융 온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옆에 포획을 같이 적어 볼게요. 포획. 자, 왼쪽이랑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요. 이거 땅 이렇게 있고요. 땅. 기본적인 땅이 깔려 있겠죠. 땅이 이렇게 있고 마그마가 이제 올라와요. 마그마가 이렇게 탁 올라와요. 자, 마그마가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옆에 이렇게 땅이 있고요. 마그마가 올라올 때 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옆에 있는 땅의 이제 일부분, 이 조각들을 마그마가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안에서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끌려간 이 암석 있죠. 이 땅에서 끌려간 이 암석이 마그마의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마그마가 100도인데 여기 있는 이 땅에서 끌려간 이 조각이 뭐 200도에서 녹아요. 그러면 마그마는 겨우 1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녹겠죠. 나는 이 암석 같은 경우는 200도에서 녹는데 마그마는 100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암석은 안 녹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발견됐을 때 이렇게 발견됐을 때 화성암 안에 화성암이 아닌 이런 조각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획되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암을 포획암이라고 말을 해요. 됐나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발견돼요.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딱 발견돼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가 다르냐면 왼쪽은 바깥 배경이 지금 화성암이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지금 화성암이죠. 그러나 반대로 포획은 어때요? 바깥쪽에 있는 얘가 화성암이고요. 여기 잡혀있는 얘들이 화성암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화성암이다, 화성암 아니다 이런 그림이 선생님 방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런 그림으로 딱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인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입과 포획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부정합으로 갈게요. 두 번째 부정합. 자, 부정합은 밑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하 지층의 긴 시간 간격이 있어서 두 지층 간의 관계가 불연속적인 현상. 반대로 정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합이라는 거는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없거나 나란히 쌓여있는 관계를 말하고 부정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저여감이나 상하 지층의 화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정합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암석이 땅이 쌓여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땅이 쌓여간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닷물이 있고요. 바닷물 밑에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뭐 부유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한번 쌓이고 그리고 여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를 탁 발견했을 때, 아, 이렇게 발견되는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퇴적이라는 거 있죠. 퇴적은 쌓여가는 거거든. 퇴적은 물 아래에서 발생해요. 물 아래에서. 발생. 그럼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밖으로 한번 내보낼까요, 여러분? 얘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밖으로 얘가 튀어나왔어. 물 밖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걸 융기라고 표현해요. 융기. 땅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말을 하고요. 땅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침강이라고 말을 해요. 침강. 자, 그럼 융기됐을 때 볼게요. 융기되면 땅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올라오고 그 위에 뭐 쌓여 있겠죠. 이렇게 쌓여 있고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근데 얘들이 바닷물 위로 융기하게 되면 더 이상 퇴적은 발생하지 않아요. 퇴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퇴적이 안 돼. 퇴적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물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얘들이 퇴적되지 않아. 왜 퇴적이 안 되냐면 위에는 지금 바람도 불고 기상현상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차분히 하나씩 쌓여 갈 시간이나 장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퇴적이 안 되고요. 대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신 풍화 침식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풍화 침식 했었죠, 지난번에. 그 막 깎여가는 거야. 깎이고 가루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여기 부분이 막 깎여요. 이렇게 깎여가지고. 됐나요, 여러분? 얘들이 깎이고 나서 얘들이 다시 침강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침강을 하면 다시 물 밑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땅이 이렇게 쌓이겠죠. 침강했다는 거는 다시 퇴적한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쌓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깎여서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깎여 있는 상태고 거기 위에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땅의 시간 간격이 발생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합이라고 말을 해, 부정합.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정합이고요. 쉽게 말하면 정합. 오른쪽에 있는 건 부정합이에요, 여러분. 자, 정합은 뭐냐면 선생님이 색깔로 다시 표현을 할게요. 정합 vs 부정합. 정합이라는 건 뭐냐면 땅이 이 색깔 쌓이고 그 다음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여요. 지금 이렇게 쌓인다는 거는 퇴적이 되고 있다. 물 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정합이라고 부른다고 볼게요. 정합. 자, 그런데 부정합은 어때요? 얘들 지금 융기해가지고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다시 침강하면 부정합 면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정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는 게 정합이잖아. 왼쪽이랑 지금 똑같죠? 정합이잖아요. 근데 부정합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융기돼서 풍화 침식 받고 깎이는 거예요. 그 지층이 깎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빨간색 다음에 파란색이 원래 쌓여야 되는데 파란색이 안 쌓이고 파란색은 원래 쌓였다가 위에 풍화 침식 때문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위에 이게 쌓이고 이게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은 지금 어때요? 파란색 땅이 없죠? 이거 부정합. 파란색 땅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 지금 부정합 면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부정합이 발생하는 면을 부정합 면이라고 말을 해요. 부정합.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땅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쌓이면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기는 어때요? 얘 쌓이고 파란색이 안 쌓이고 그 위에 얘가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지층이 날아가 버린 거죠. 땅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를 부정합이 발생했다. 위아래 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안 쌓였다. 순서대로 쌓이는데 하나의 면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말을 해요. 왼쪽에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정합이라는 거는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없거나 나란하게 쌓여 있어요. 그 나란하게 착착착착착 쌓여가는 거예요. 물론 밑에서 위로 쌓여야겠죠. 그런데 부정합은 어때요?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어요. 왜 긴 시간 간격이 있냐면 융기했죠. 풍화 침식 받았죠. 침강하죠. 이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합은 이런 시간이 없죠. 정합은 그냥 융기, 풍화 침식, 침강 받을 시간 없이 착착착착 쌓여가는 건데 부정합은 융기해야 되지, 풍화 침식해야 되지, 침강해야 되지. 시간 간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층이 날아가 버려요. 언제 날아가냐면 여기 풍화 침식 받을 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두 지층 관계가 불연속적이야.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이거를 부정합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여러분? 자, 부정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힌트가 기저여감이 있거나 혹은 상하 지층의 화석을 비교해야 돼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부정합, 정합 있죠? 이거 선생님 좀 지울게. 지우고 다시 하자. 이거 쌓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쌓이죠? 안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여야 되는 거죠. 이 사이 지금 부정합 면이 발생해요. 왜냐면 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부정합 면 발생했네,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정합인지 부정합인지 어떻게 알아낼까? 선생님이 그림을 딱 이것만 줬어요. 이것만 딱 줬을 때 얘 부정합이야 정합이야 라고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선생님 그림을 좀 보충해서 그릴게. 이게 밑에 땅, 그 다음 이거 얘 땅, 그리고 이거 얘 땅, 그리고 이거 얘 땅. 색깔이 좀 헷갈리네. 그리고 얘 있고, 그리고 얘 있고, 그리고 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부정한 면 어디예요, 여러분? 부정한 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날아간 땅 어디 원래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이게 지금 부정한 면이 돼요. 부정한 면. 부정한 면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날아간 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위에 땅이랑 밑에 땅이랑 시간 간격 존재하죠. 그러면 얘 지금 부정한 면이 되는 거예요. 위에 땅이랑 밑에 땅이랑. 왜냐면 이 땅이 지금 없으니까 이거 부정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부정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땅 있잖아. 밑에는 아이고 색깔이 헷갈리겠다. 이거죠. 원래 밑에 있는 이 땅 있죠. 위에서 지금 풍화 침식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이 체크한 밑에 있는 이 땅에서 이 땅까지 이제 풍화 침식 받으면 얘들이 좀 가루가 될 거란 말이야. 그 가루가 여기 위에 땅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기저여감이라고 말해요. 기저여감. 얘가 정합 상태에서 하나씩 착착착착착 쌓여가면 물 밑에 있기 때문에 풍화 침식을 안 받아요. 물론 파도나 물의 흐름이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합 관계에서는 얘들이 착착착 쌓여가기 때문에 풍화 침식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땅이 가루가 돼가지고 위에서 발견될 경우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나 부정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부정합은 밑에 있는 이 땅이 풍화 침식 위에서 받았잖아. 받아가지고 가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가루가 위의 땅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기저여감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 기저여감이 발견된다. 이거 부정합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저여감을 기점으로 이 밑에 있는 땅과 둘이 지금 밑에 땅과 지금 부정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 이렇게 이거 땅, 이거 얘 땅, 이거 얘 땅 이렇게 할게. 얘 땅,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리고 색깔을 이거 얘 땅, 그리고 이거 얘 땅, 그리고 이거 얘 땅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빨간 색깔 부분 있죠? 빨간 색깔 땅에 있는 게 여기 위에서 발견됐다.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거 부정합이 일어났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이거 기저여감이야. 아이고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 기저여감이야.
그리고 부정한 면 어디 있어라고 했을 때 부정한 면은 여기 있어. 지금 위에 땅이랑 밑에 땅이랑 지금 시간 간격 발생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체크한 이게 부정합 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발생하는 걸 부정합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저여감 말고 상하 지층 간의 화석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땅, 오른쪽에 있는 땅 땅이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정합이고 하나는 부정합인데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석이 발견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화석이 발견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땅처럼 화석의 순서가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안, 좀 다시 해줄게요, 여러분. 여기 1번 화석, 2번 화석, 3번 화석, 4번 화석이 차례대로 발견됐어요. 근데 오른쪽 땅은 어때요? 1번 화석, 3번 화석, 4번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2번 어디 갔어? 2번 날아갔겠네. 부정합 발생했겠네. 위에서 융기 거치고 풍화침식 거치고 침강 거쳐가지고 지금 2번 화석이 쌓여야 될 땅이 날아가 버렸네. 부정합 발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화석을 비교할 때는 이제 옆에 있는 땅들이랑 여러 개로 막 비교해줘야 돼요. 이 땅이랑 저 땅이랑 비교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 지금 부정합 발생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땅 하나만 보려면 여기 있는 기저야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저야감, 이런 경우도 있네. 선생님 좀 간단하게 할게. 여기 원래 이 색깔 땅이었어요. 근데 위에서 발견되는 암석이 이 색깔이야. 다른 색깔이 밑에 거랑 다른 색깔이에요. 그럼 이거 기저여감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저여감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저여감은 밑에 있는 이 땅이랑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여야 돼. 색깔이 아니라 같은 종류여야 돼요. 같은 종류일 때만 얘를 기저여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아닌 경우는 기저여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왼쪽으로 와서 부정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있고요. 볼게요. 평행부정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뭐가 간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땅도 나란하고 밑에 있는 땅도 나란하네. 이거 평행부정합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경사부정합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경사져 있겠죠? 선생님이 그린 부정한 면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부정한 면이에요. 이게 부정한 면이었어. 했을 때 위에 있는 땅은 나란한데 밑에 있는 땅은 기울어졌네. 다른 색깔로 해야겠지? 땅은 기울어졌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밑에 있는 땅이 지금 경사져 있네. 이거 경사부정합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세 번째, 그러면 난정합 뭐야? 난정합은 모르겠죠? 난정합은 부정한 면을 선생님 그렸어요. 이게 부정한 면이야, 여러분. 부정한 면을 그렸을 때 밑에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굳은 화성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성암이 있고 위에는 탁탁탁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거 화성암이 있는 이 부분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난정합. 밑에 화성암이 있거나 변성암이 있거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부정한 면이에요. 부정합. 쌤 필기를 좀 막 하고 있는 거 같네. 부정합 있고요. 위에 땅이 탁탁탁 쌓였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 보니까 어디 발견된 땅을 봤어요. 보니까 이게 화성암이고요. 옆에 있는 이 땅은 탁탁탁 이렇게 쌓이고 옆에 있는 땅은 이렇게 탁탁탁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는 부정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부정합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다른 색깔로 여기 있는 거 이거 평행부정합, 여기 있는 거 이거 난정합, 여기 있는 거 이거 경사부정합.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서 3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땅과 밑에 땅이 지금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만 여러분 생각해주면 부정합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게 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밑에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부정합의 형성 과정이라고 했는데 부정합의 형성 과정은 간단해요. 아까 선생님이 한 거 있죠, 여기. 엄청 복잡하게 있네. 무슨 색깔로 할까? 더 진한 색깔.
이 색깔로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합은 발생하는 과정은 1번 퇴적이 돼야 된다. 2번 융기 발생하죠. 3번 풍화침식 발생합니다. 4번 침강하죠. 5번 다시 퇴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볼게. 퇴적되죠, 퇴적. 퇴적이란 건 지금 물 밖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거예요. 얘 지금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 융기돼요. 융기되는 건 뭐예요? 물 밖이에요, 물 안이에요? 얘는 물 밖이죠. 물 밖으로 나오는 걸 융기라고 해요. 물 밖. 뭐 물 밖이 아니더라도 위쪽으로 오르는 걸 그냥 융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 밖으로 나왔죠? 그럼 더 이상 퇴적해야 안 해요? 퇴적 안 하죠. 퇴적 안 하면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풍화 침식해야 되죠. 막 깎여요. 깎여가지고 결국 여기에 부정합 면이 발생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침강해요. 침강한다는 거 물 안으로 가는 거죠. 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퇴적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 위에서 만들어진 이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위에 이거 헷갈리네.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침강하죠. 그러면 부정한 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야? 잘못했다. 잠시만. 다시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부정한 면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침강하고 나면 부정한 면이 울퉁불퉁할 거란 말이야. 그 위에 이제 다시 퇴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는 이게 부정한 면이 되는 거고, 부정한 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침강을 하면 거기 위에 퇴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부정합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 볼게요. 밑에 있는 습곡과 단층, 전리, 그리고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볼게요. 자, 습곡과 단층이 있어요. 습곡은 말 그대로 휘어지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건 중학교 때도 여러분 나왔어요. 빠르게 샥샥샥 넘어갈게요. 습곡. 암석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 미는 거를 횡압력이라고 해요. 횡압력 어디서 나왔냐면 판 구조론 할 때 나왔어요. 판 구조론 할 때 누르는 거 횡압력, 잡아당기는 거 장력이라고 했어요. 습곡은 횡압력이 발생해야 돼. A4 용지 하나 두고 여러분 양쪽에서 밀어야만 이렇게 굴곡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 횡압력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이 축을 습곡축이라고 말을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온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을 배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향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습곡축이 있죠. 선생님이 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의 경사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울어졌어야에 따라서 정습곡은 완전 직각으로 서 있는 거고요. 경사습곡은 좀 기울어진 거, 횡하습곡은 많이 기울어진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단층이에요, 단층. 단층이라는 거는 이거 판구주론도 했었죠. 단층. 암석층이 힘을 받아서 끊어지고 끊어진 면의 양쪽 암석이 움직이는 구조를 단층이라고 말을 해요.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했었죠, 여러분. 정단층에서 중요한 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발생하는데 장력이라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역단층은 수렴형 경계인데 횡압력, 미는 힘이 작용하고, 보존형 경계는 그냥 어긋나게 힘을 주면 돼요.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단층은 기본적으로 땅이 끊어진 걸 말해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겠죠. 단층이 이렇게 어디가 끊어졌냐면 지금 여기가 끊어졌죠. 끊어져서 얘들이 움직인 거, 양쪽에 있는 이 땅이 움직이면 단층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때 자, 그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끊어진 거에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위쪽에 있는 거. 이거 상반이라 불러요. 상반. 아래에 있는 거 하반이라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들어볼게. 선생님 이렇게 끊었어. 직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상반, 하반이 없죠. 여기는 상반, 하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탁 끊어져야 위에 있는 거 상반, 밑에 있는 거 하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과 하반의 움직임 가지고 단층의 종류를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정단층. 정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 내려간 걸 말해요.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거 상반이 밑으로 스르륵 내려갔죠. 반대로 하반은 올라갔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힘이 양쪽으로 잡아당길 때 작용한다. 이거 정단층이라 불러요. 두 번째 역단층. 역단층은 어떻냐면 이렇게 다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림 못 그리겠다. 이렇게 되나? 밑에가 이상하네. 그래, 이거 맞는 것 같네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 면을, 기울어진 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상반이죠. 근데 상반이 지금 어때요? 올라갔고요. 하반이 내려갔어요. 이 경우는 어떠냐면, 끊어졌을 때 양쪽에서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만 이 경사지면을 따라 상반이 스르륵 올라간단 말이야. 이때 미는 힘, 횡압력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층, 역단층이라 불러요. 그리고 주향이동 단층 있죠. 주향이동 단층. 이건 어떠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죠. 얘는 뭐 상반이든 하반이든 뭐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에는 이렇게 돼 있겠. 이거 미안.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밑에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주향이동 단층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어쨌든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거. 이거 주향이동 단층이라 불러요. 이거는 보조형 연계에서 나온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요. 전리 볼게요, 전리. 전리는 지난번에 화성암 했을 때 나왔었는데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전리라는 거는 볼게요. 자, 암석에 힘이 가해지거나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부피가 변하면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쪼개지며 생기는 틈. 전리라고 말해요. 그냥 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쪼개지는 틈. 근데 그게 형태를 가지거나 어떤 특징적인 형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주상전리, 판상전리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주상전리 해볼게요. 주상은 주라는 거는 기둥주자예요. 기둥 모양의 전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선생님 여기 옆에 그리죠. 저번에 선생님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리고 기둥 위에는 뭐 육각 모양, 뭐 칠각 모양, 오각 모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기둥으로 쭉쭉쭉쭉 올라와 있죠. 이렇게 기둥. 이거 주상전리라 불러요. 판상전리는 뭐냐면 판은 뭐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이야, 여러분. 판 모양이야. 여기 보면 이 그림 잘 나와 있죠. 이 그림 보면 지금 갈라져 있죠. 이렇게 이거 다른 색깔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이거 다 판상전리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주상전리랑 판상전리는 그림이 이렇게 다르다. 지금 지워줄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 만들어지는 과정은 분출해서 만들어지느냐, 굳어져서 올라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거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화성암은 지난번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진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산암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심성암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화산암은 잠시만. 자, 그때 만들어진 화산암은 어때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지죠. 마그마 분출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심성암은 어때요? 밑에서 굳어져서 올라와요. 관입돼서 올라와요. 밑에 굳어져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다시피 화산암에서 만들어지고요.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만들어져요. 그 과정을 볼게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했죠. 분출해서 급격히 수축됐을 때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굳은 전리, 이거를 주상전리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 가지야, 여러분. 첫 번째, 지표로 분출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급격히 수축해줘야 돼요. 부피가 급격하게 확 쪼그라드는 거야. 세 번째, 그렇게 나와서 나오는
다각형 모양의 기둥. 이거 주상절리라 불러요. 판상절리는 뭐냐면 지하에서 식은 심성암이 융기하여 뭐 관입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융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올라와야 돼. 굳은 암석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융기하여 지표로 노출되었을 때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암석의 부피가 팽창하여 표면이 쪼개지는 전리. 와, 여기서 포인트는 몇 가지. 첫 번째는 융기. 두 번째, 외부 압력이 감소되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부피가 팽창해요. 자, 위에 거랑은 달라요. 위에 거는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위에 거는 분출했죠. 급격히 식어야 돼요. 급격히 식어서 수축해야 돼.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수축해줘야 돼요. 그러나 밑에는 어때요? 융기해요. 굳은 것들이 융기해요. 부피가 팽창해져야 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걸 판상전리라고 말을 해요. 위에 거는 주상전리, 밑에 건 판상전리. 자, 과정을 밑에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은 뭐가 있을까를 볼게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안 했나? 미안, 선생님 이거 잘못 가져왔네. 좋아,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선생님 잘못 들고 왔어요.